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메디컬 약손의 지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병인데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십견과 변비통, 뇌졸중과 중풍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네, 병은 비슷해도 이처럼 의학과 한의학에 따라 질병의 이름과 치료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한의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일반 병원에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과 중풍의 경우는 치료 결과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양한방의 치료적 장점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뇌졸중, 즉 중풍에 관한 지식과 양한방 치료의 고민을 덜어줄 양한방 협진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입이 떨고 몸이 떨어가지고 계속 이리 찢기 떨려가지고 말을 새가 잘 안 돌아간다 카요. 팔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좀 걷기 좀 힘들어. 본데 허리 아파서 걷기 좀 힘들어요. 중풍. 흔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눠볼 수 있다. 중풍은 악성 종양,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인류를 위협하는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동의보감에선 중풍을 백병지장이라 하여 많은 질병 중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중풍이라 그러면 뇌출혈, 뇌경색, 뇌허혈증 이 다 통틀어 중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뇌출혈, 뇌경색, 뇌허혈증 이 구별이 없습니다. 없고 그 경증에 따라 가지고 병의 중증에 따라 가지고 뭐 중풍을 크게 나눠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는데 중장, 중부, 중혈맥 이렇게 나누면 그게 병명이 아니고 하나 징세입니다. 치료가 힘들고 완출 역시 높지 않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중풍 치료. 보다 효과적인 중풍 치료와 희망을 제시해줄 오늘의 주치, 손재림 원장을 만났다. 아픈 데 전혀 없다.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비 오는 굳은 날도 마다 않고 손 원장을 찾는 환자들. 그 옆에는 오늘도 쉼없이 환자들의 소리를 담는다. 18년 전에요.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했어요. 했는데. 한의학에서의 중풍 초기 진료는 기계적 진단이 아닌 진맥으로 사람 사이의 길을 통해 본다. 우리 한방에서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그 소위 말하면 망진이라고 하는데 망진하고 그다음 문진 물어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참 촉진, 절진이라고 맥도 집어보고 만져보고 또 나는 또 양의사 면허도 있기 때문에 청진기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심장순환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지계통 또 폐계통 그것도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다 네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예. 4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중풍 환자들을 진료해온 손재림 원장. 그는 백발이 성성한 지금도 중풍 치료에만 매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길로 들어선 후 우연히 얻게 된 배움의 기회. 그는 87년 양의사 면허까지 취득하게 된다. 과학적 진단이 가능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만남은 그의 의학적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초 가정의학이 없던 시절 보건소 공의로 모든 질환을 진료했던 그는 한의학의 고장인 영천으로 내려와 한방병원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중풍 치료에 매진한다. 이른 아침 환자들로 가득한 대기실엔 유명 병원을 거쳐온 환자들이 많다. 한의원에도 가고 뭐 병원에도 가고 다 가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기왕 견디다가 이리야. 동네 부산 손 박사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친정 어머니도
한쪽 수술을 못 썼는데 요 약간 서너지 먹고 나서 반쪽으로 풍이 와버렸어. 왼쪽으로. 그 요간 3개월 한 약 잡수고 나서 했거든. 70 넘어가 지금 돌아가시지만 그 우리는 가족들은 효과를 많이 봐. 좋아. 약이 진짜 좋아. 먹으면 편하고. 그래서 저 선생님 억수로 진료를 잘하셔. 한의사 면허뿐 아니라 양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국내 몇 안 되는 원로의사 손재림.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40년 중풍치료를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들이 보여준 두터운 신뢰와 완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40년간의 중풍과의 싸움. 그렇게 무수한 환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무수한 환자들을 살렸다. 그런 건 전부 하려고 하면 참 환자도 많이 봤지만 기억에 남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죽었다. 그럼 나섰다 하면 다른 사람 들으면 거짓말을 갖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섰는 거나. 그 의사가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제일 첫째는 환자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선생님 참 나서십니다. 양국 나서십니까? 아주 제일 기분이 좋은 게 그 때문에 의사 합니다. 환자를 완치하는 것, 그것은 의사가 가진 사명이다. 허나 모든 환자를 완치한다는 건 어느 질환을 막론하고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그는 양 한방 협진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은 한약 보면 대부분 간 나빠져서 그거 보면 저렇게 죽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 말입니다. 예. 한의사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거 뭐 병원 갈 조심 내가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두나 다 공통으로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장점만 따가지고 해보는 게 그게 치료 효율을 높이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박사회 장기병 손재림 문화유산 전시관장 손재림. 포항시가 주는 표창표를 받게 된 손재림 원장. 그가 중풍치료뿐 아니라 힘써온 것이 있다는데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곳은 손재림 원장의 이름을 붙인 문화유산 박물관이다. 사비를 들여 설립한 박물관은 그가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것이었다.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손 원장이 젊은 시절 직접 보고 읽은 각종 관련 의서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문화전시관은 특히 국내 고화나 외국 화폐들도 눈에 띈다. 저거는 이제 돌꽂이라고 해요. 돌꽂이. 이 배터리고, 삼배터. 네. 지금 전통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한의학도 사실 참 전통 의학이거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겪고 왔던 의학이고. 자주 그런 걸 하다 보니 또 이런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으게 되었고. 네. 우리의 전통의학, 한의학. 하루하루의 세월이 쌓여 역사가 되는 것처럼 손재림 원장은 새로운 한의학의 미래를 꿈꾼다. 그의 나이 74. 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내가 많이 늙었죠.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가지고 영천으로 대구로 서울로 뭐 외국으로 오늘 다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건강에 있는 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허용되면 그때까지 해야죠. 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참 진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그런 건 없다.
네, 그 어느 질환보다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뇌졸중,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뇌졸중의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20, 30대까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하나 씨의 나이에도 이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걱정을 해야죠. 근데 20, 3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10대에도 이 중풍 사례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해요. 예. 진짜 젊다고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중풍의 위험도는 없는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 이 중풍에 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전문적으로 중풍을 치료해 오신 한의학계의 명의 손재림 원장님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앉으시죠. 네. 저 많이 늙었죠? 이 세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앉으시죠. 40년 가까이 지금 치료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중풍 명의가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중풍과 뇌졸중 우리가 뭐 혼용해서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의미가 조금 나누어진다면서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그 중풍, 저는 그 양약하고 한약을 다 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중풍이라 하는, 한약에서 중풍이라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발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병증까지를 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자에다가 풍자를 지었거든요. 예. 그 중, 이거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맞을 중자라 그럽니다. 바람에 맞았다. 근데 바람풍자를 다 들어가 보면 그 벌레 충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틀림없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 병이 나가지고 어떤 몸이 약해질 때 면역이 떨어졌을 때 예. 바이러스 천지까지 다 해놓은 걸 중풍이라고 합니다. 광범위합니다. 예. 근데 양의학에서는 이제 뇌졸중, 뇌경색, 뇌혈혈증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학적으로 나눕니다. 근데 한방은 종합적으로 광범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뜻은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보통 한 가지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양한방 모두 이렇게 그러게요.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원래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에 동원이 됐어요. 그때 6.25 5.16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예. 동원됐던 의사들을 다시 서울대학에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줘가지고 예. 그때 의사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된 건가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렇죠. 예. 네. 또 기회가 되셔서 예. 이렇게 하셨군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대단한 어떤 밑거름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두나의 장단점으로 가지고 네. 치료를 해보면 뭐 한약 하나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양의학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네. 그 장단점을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한의학에도 또 다양한 진료 분야가 있을 테지만 유독 이 중풍 치료에만 오랫동안 전념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원래 학교에 다닐 때 네. 교수님이 권영성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뭐 다른 병도 참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1000가지 병에 10,000가지 약이라고 했는데 그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중풍만 하면 열심히 해봐라. 이리 되십니다. 그래서 늘 그걸 이제 염두에다 두고 양방을 시작했죠. 예. 시골에 다니면서 뭐 공기도 하고 온 거 다 했는데 그럼 늘 그 중풍에 대한 그 미련을 두고 어떤 기회에 또 우연히 영천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 영천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그 중풍으로 유명한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영천에 들어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완전 전공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렇게 치료를 해오시면서 수많은 중풍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어떤 환자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참 많습니다만은 내가 초창기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진료실에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한 40대 되는 엄마가 아기를 얻고 들어왔어요. 아기가 다 아죠. 그때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인데 예. 근데 아이가 서지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가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이 한 4개월 동안
뭐 병의 원인도 모르는 거라요. 뭐 대학병, 그래 이제 병이 나면 뭐 대학병원도 가고 뭐 용하다 근데 다 다닙니다. 안 그러십니까? 네. 온 데로 다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예. 근데 애가 서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중풍의 어떤 그런 원인이 있는 거 아이가. 그래가 아이고 뭐 대학병원이나 그 유명한 병원에서도 못 낫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나설 수 있겠느냐 싶은 사실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이건 절대적으로 난다 하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 시작을 했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을 내가 한 5일분만 약을 써보자. 예. 보통 한의원은 한 11분을 기준을 하는데 5일분만 써보자 이러십니다. 5일분을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놔줬더만은 5일 후에 오는데 거짓말 같으십니다. 아니 걸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업고 왔는 아가 예. 걸어들었어요. 그래가 나도 놀랬죠. 이거 어떻게 그게 그 약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나? 그런 건 참 수가 참 많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정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0대, 10살 정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도 네, 분명 그 상황이었죠. 중풍을 예. 겪었군요. 그리고 네. 또 치료를 그래 그 후로 네. 그 엄마가 그 바닷가에 사는데 네. 하여튼 뭐 철철이 뭐 많이 갖다 줬다 미역도 갖다 주고 뭐 근데 결국 알고 뭐 자기 병 번쳐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의사거든. 제일 용을 안 사람. 갖다 드리겠어요. 네, 감사한 막 근데 의사가 은인이죠. 다 병을 나설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옛말에요. 이제 중풍은 예고 증상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자식들도 지치고 옷에 이 바쁜데 누가 뭐 이거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예? 지쳐버린다. 그렇지만은 고치기만 잘 이용하면요. 또 원상으로는 회복이 안 돼도 하여튼 막 이 중풍이 나가지고 징세에 따라가 한 80% 정도만 됐다면 이거는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나는 봅니다. 예. 이 굉장히 치료가 참 어렵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런 것만 잘 감안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하면서 같이 침도 맞아보고, 약도 써보고, 의사가 시킨 대로. 여보면 대충 보면 이러십니다. 아이고, 병이 났다, 병원에 갔다가,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이 집에 용하다 가지, 저 집 가고, 저 집에 용하다. 그래가는 절대 어떤 한의사든지 어떤 한의원에 가든지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보면요, 참 수없게 곤질 수도 있는데, 곤질 기회를 의사들이 한 번밖에 안 줍니다. 이 집에 가 며칠 해보고 안 되면 또 저 집 갑니다. 저 집 가면, 요즘 반장원이 잘한다, 근데 있더라. 그거가, 영천 잘한다, 근데 있더라. 이래 돼버린 거야. 이러면 시기 놓쳐버립니다. 어떤 한의사한테 한 사람 딱 붙어가, 하여튼, 근데 이 병을 나서보고 그렇습니다. 여러 환자를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그 환자를 다 나설 수는 없는 일이거든. 만약 의사가 환자 다 나서면 큰일 납니다.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그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그 마음이야 전부 다 지병 다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도 저 사람은 저 참 진짜 보니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 내가 꼭 나서줘야 되겠다고 싶은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들어왔다 하면 그거는 벌써 곤치시 참 섭습니다. 에라 이 사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또 부모 없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참 이건 여람이고 방송에서 참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쓴 경험인데 어떤 시어머니를 얻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언제 죽게 심지어 부모십니다. 예? 이 참 세고픈 일입니다. 예. 이 끝이 없으니까 그 말하는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예. 이 환자도 이해를 하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게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병 나기 전에 열심히 예방하시고 의사들이 와 운동하라 하는 말 있죠. 예.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기에는 운동하라 한다고 가볍게 등산을 한다든가 아랭을 한다든가 물리치료 하는 기계를 그럴 게 아니고 밥을 먹고 난 뒤 한 30분만 있다가 이건 습관적으로 이 밥 먹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한 30분 후에다가 그때부터 시작하 내가 만약 여기서 도인동 그 시청 입구에서 역전까지 걸어보니까 적당하더라. 요거 달성공원 쭉 가니 더 적당하더라.
아니, 너무 멀리 안 되더라.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자기 머리로. 도저히 뭐 다리도 아프고 뭐 그까지 안 되더라. 이럴 때는 그걸 자기가 언제든지 운동은 말입니다. 적당히라 하는 말입니다. 그 적당한 의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이거는 노화됩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안 움직이면 이게 죽는 겁니다. 예. 반드시 운동하시고 또 요즘 뭐 얼마나 참 잘 삽니까 우리가. 예? 뭐 돼지고기 밖에 나가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만 전부 다 그것만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부 그 지방분이 너무 많은 거, 또 인스턴트 제품이 너무 많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체질이 변합니다. 그게 이제 비만도 오고, 동맥경화도 오고, 뭐 온갖 부작용이 다 옵니다. 요새 애들 빨리 조숙되는 게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음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요새 뭐 아들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보면요. 밥, 된장, 김치, 우리는 그런 거로 살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거든. 밖에 나가면 뭐 온갖 뭐 빠른 거 뭐 온갖 다 하십니까? 그게 하여튼 애들을 조숙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환경 호르몬의 어떤 그런 작용이 있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잘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에 들어가실 때, 이 보통 보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거의 다 대구역전까지 가려고 하면 동인동쯤 가면 그쯤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길인데 막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 우리 집 주위에도 이런 불행이 안 오르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음식 조심, 운동, 물리치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쁜 거는 이 담배하고 술 있죠. 이 담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담배 소위 말하는 대증 크는 거, 니코틴 대증 크는 건데 그게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많이 풉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다 그게 뇌에 어떤 혈관에 막혀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가 막혀져 봅니다. 이러면 똑같은 중풍이 옵니다. 뭐, 여기에는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담배, 그거는 꼭 끊고, 술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술은 참 좋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활성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활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술은 적당한 술은 괜찮은데, 담배 이거는 참 안 좋은 것입니다. 뭐, 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찍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그때 끊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내가 담배를 피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전부 다 변소 화장실 안 가면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내가 일찍 피우고 일찍 끊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끊었는데 여담이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부학 시간인데 그 이제 해부학을 이제 가면 이과대학 학생 중에 진체를 하나씩 다 사체를 하나씩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날은 폐를 하는 시간이라. 근데 내 그 시체는 보니까 폐가 새카맣고 저쪽 학생은 빨가요. 저런 색깔이라, 파란 색깔이라. 요즘은 까맣고. 그래,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폐가 새카맣고, 내 건 새카맣고, 저는 빨간데 어디냐, 그러니까. 요거는 담배를 많이 피하는 사람. 저거는 담배를 하나도 안 피하는 사람. 그걸 똑같아요, 그게. 그래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오래 피우다가는 큰일 나가다 싶어. 그때부터 그게 바로 1960년도라. 60년 이후에는 담배를 하나도 입에 안 대고 하십니다. 담배를 끊는 가장, 비결은 담배를 입에 안 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노스모크니 뭐 이런 건 다 관계 뭐 안 되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예방하고 병이 났을 때 적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혼자서 집에서 쥐에 소주에 쥐 들어있는 거 그거 좋다고 그런 거 마시고 있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그런 흔히들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거든? 쥐새끼가 여기 떨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소위 말 기화학적이라고.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 아십니까?
이렇게 발달된 산성한테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하고 음식에 대한 조심 뭐 다른 건 크게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뭐 이 가연 중에 만약에 어떤 이 의문이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시면 해주셔서. 예, 뭐 다가 건강해가지고 보니까 근데 질문이 있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회사 선배님 중에서 아나운서 선배님 중에서 예. 한 분이 20대에 찬 바닥에서 자다가 구안화사라고 하잖아요. 예.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예, 그런 예.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물이 한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풍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앞으로 중풍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구원화사 그게 바로 입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으로 돌아갑니다. 예. 반으로 돌아가는데 그게는 그 치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세 중에서도 구원화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편측으로 되시는 요래 반을 딱 쪼개가지고 요쪽에 병이 오면 요쪽이 마비됩니다. 요쪽에 병이 오면 요쪽 병이 오면 요쪽이 마비됩니다. 예. 근데 이 구안화사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증세 중에서도 구안화사가 만약 이상이 와시면 구안화사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 귀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감기 있죠, 감기. 이 감기 이건 참 무서운 병입니다. 감기가 왔을 때 구안화사가 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에서 감기 바이러스에서 옵니다. 그런 거는 여기서 오는 것보다는 치료가 좀 간단합니다. 예, 잘 됩니다, 그거는. 감기에서 오는 거. 예, 그거는 구안화사에서 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중풍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네. 예. 그거는 이렇게 아주 경증에 이어서 말하면 한방에서만 중혈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예. 경증에 분류를 시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또- 질문 네.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저기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그 엄마들 이야기가 오리알 있죠, 선생님. 예. 오리알을 식초에다 15일간 담궜다가 그걸 삶아 먹으면은 중풍 예방이 된다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예. 오리알을 많이 먹더라고요. 한때 오리 알에 돼가지고 예. 벌써 제법 오래된 말인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요. 그걸 뭐 식초에 담궜든지 어디 담가 먹으면 그 나쁜 건 없지 싶어요. 예, 그런데 그게 뭐 결정적으로 뭐 예방이 된다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 네, 중풍이 무서운 이유가 치료 후에도 생길 수 있는 그 중풍 후유증 때문인데요. 다리를 절뚝거린다거나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후유증은 결국 그냥 1차 그 치료를 네. 잘 했다 손치더라도 예. 그 다음에 몸물 조리를 잘 안 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어떤 원인이 있다든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 발병을 찬다는 보통 보면 내가 이래 환자 경험 보면 한 3년 이내로 예. 재발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아. 그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막 좀 낫다고 막 예전에 하는 식으로 술도 먹고 막 온갖 일 다 하고 나면 또 재발합니다. 제일 처음에 1차는 잘 낫는 편입니다. 예. 네. 2차 두 번째 왔다 그러면 이거는 막 안 됩니다. 잘 안 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도 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늘 조심하고 예. 네. 늘 내가 하면 이 병이 왔다.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늘 생각하고 그 생활을 아주 절제 있게 그래 음식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또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이제 중풍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 걱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초기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보다는 의학이 좀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제가 두나다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공호흡 쉬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가가지고
CT나 MRI 그리고 또 정확한 그 혈액 검사도 해보고 예.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 정확한 진단이 나온 다음에 예. 그다음에 서서히 마비를 풀려나가는 이런 약들은 한약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현대의학으로 가서 네. 초기 치료를 하고 예. 그 정확한? 후에 재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 후속 조치는 또 양 한 방을 같이 겸해서 하는 예.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양 한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네. 요즘 간간히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양 한방 협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학병원과 그 협진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뭐 이제 동산병원 네. 있죠. 동산병원에 우리 한의원이 협진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 그 동산병원에서 1차적으로 이제 모든 그 진단이라든가 받고 재활 치료라든가 아니면 침 치료 또 한약 치료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게요. 예. 그럼 여기서 의학과 한의학적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 환자 사례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양 한방 협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검사를 토대로 직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학. 전통적 체험 지식을 바탕으로 체질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한의학. 목표는 같지만 과정이 달라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환자 중심 치료라는 화두 앞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방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의 만남. 뇌졸중 치료에 있어 국내 국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동산의료원이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해 2010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요즘 의학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데도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등등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요, 불편하셔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에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실 정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손한방병원하고 이제 협진 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환자들 중심으로, 환자들 편의 위주로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풍 위주로 양한방 진료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환자들. 그들 중 올해 57세의 문병규 씨를 만났다. 병규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2010년 9월. 갑자기 좌측 다리와 좌측 안면, 손가락 감각이 무뎌진 병규 씨가 먼저 찾은 곳은 한방병원이었다. 요걸 딱 중심을 해가 왼쪽으로 손, 다리 완전 딱 반이 감각이 없어요. 완전 딱이야. 딱 왼쪽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 걸어가지를 못하는 게 아니다. 오기는 왔는데 진맥을 해보더만은 아무래도 중풍 같다. 그러면서 그러가 침을 맞고 그러가 가가지고 아무래도 신경과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고 MRI를 한번 찍어보자 이러더라고요. 빠른 진단이 치료의 핵심인 중풍 혹은 뇌졸중. 병규 씨는 한방병원의 안내로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손성일 교수를 만났다. 체계적인 진단을 받은 병규 씨. 병명은 급성 뇌경색이었다. 영천 손한의를 거쳐서 그 원장님이 중풍이 의심된다고 저희 신경과로 진찰해 보니까 그 좌측에 얼굴과 몸에 감각 이상이 있었고 손에도 약간 손에도 중심이 약간 못 잡는 그런 증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뇌졸중 의심하고 사진상에서 사진과 같이 그러니까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적합한 항열수 환자라든가 당뇨 이런 것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일단 한방 치료는 일단 본인이 원하셨고 재활 치료 이런 한방에서 재활 회복이나 이런 게 기능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일단 보통 저희들 경우에서는 본인 환자가 원한다면 환자의 선택에 보통
따릅니다. 동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한방병원으로 향하는 병규 씨. 뇌경색 진단 후 약 8개월간 그렇게 양 한방 치료를 모두 받고 있다. 지금 있는 것도 혈압은 동산병원에서 MRI하고 찍으셔가지고 뇌경색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려서 다시 저희 한의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병원에서도 양방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한방적으로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주로 침 치료하고 한약 탕제로 된 약물 치료하고 유풍환이라고 중풍 환자들에게 예방도 되면서 치료하는 유풍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환약인데 그걸 같이 탕제하고 같이 드리고 그다음 물리치료나 뜸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의학의 과학적 진단을 토대로 신약과 어울리는 한약 처방은 물론 중풍 회복을 위한 침과 뜸 그리고 체질에 맞는 한방 물리치료가 진행된다.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는 다양성과 안도감. 병규 씨는 후회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회복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한의원에서는 한의원대로 치료하고 그것도 양방은 양방대로 또 약을 타다 묻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말인 것 같다 하면서 괜찮더라고요. 한방병원 안으로 외국인 환자가 들어섰다. 지난해 9월부터 한의학 치료를 받고 있는 56세 미국인 마사스트로 씨. 의료관광체험으로 동산의료원과 먼저 인연을 맺게 된 그녀는 수년간의 고질병인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을 안내받았다. I've been getting headaches for a very long time, 30 years, and I've tried all of the things that Western medicine can offer. I've tried many different medicines, different treatments, and I still get the headaches. So now that I'm in Korea, I wanted to try Oriental medicine to see if that would help me better. 의성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사스트로. 원인 불명의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그녀에게 한의학적 치료는 새로운 경험이자 효과 높은 치료법이었다. 그녀에게 의성과 대구 사이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양쪽 편두통, 이마 쪽으로 늘 아프시다 그러시고 평소에 두통 때문에 오시기 전에도 그 진통제를 본인이 복용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아프시면은 그 진통제 복용하시고 또 넘기고 그렇게 하셨는데 침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셨고 또 뜸 치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외국인이시면서도 한방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또 침 맞고 난 뒤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한방 치료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찾던 병원을 2주에 한 번 찾아도 될 만큼 호전된 두통. 무엇보다 이제 진통제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Because I'm curious about traditional things, and the Oriental medicine is very old, and so I figured that maybe there's something in Oriental medicine that Western medicine doesn't know or doesn't understand. And since Western medicine isn't working, it's logical to try Oriental medicine. And I have had some good success. 다양한 물리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체질 개선에 이르게 하는 한의학적 치료. 뜸과 물을 이용한 수치료를 가장 좋아한다는 마사스트로 씨는 치료 후 기분까지 좋아지는 한의학적 치료를 신뢰하고 있다. Acupuncture and sukdam. And massage therapy as well? Oh, and massage therapy. Of course, I'm not sure which of the three or how the combination works, but I have had one headache did go away a few hours after my treatment here. And so I'm very happy about that. I'm not sure what the key is. I'm not sure why or which part is the most useful. But the more we try it, the more I'll understand.
의학의 정확한 진단과 또 한의학의 체질에 맞는 재활치료까지 양한방의 장점만을 모아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 보이죠? 네, 견고한 벽에 쌓인 우리 의료계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대학병원과의 양한방 협진을 진행해 오고 계신 이영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영자 원장님은 손재리 원장님의 며느님이 되시죠? 예. 큰 며느님. 예, 맞습니다. 예. 따님 같으시죠? 굉장히 닮으셨어요. 예. 그래요. 지금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네. 며느님 자랑을 끊임없이 처음에 하셨는데요. 시집 올 때는 예. 더 이뻤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나로 닮아가 조금 못합니다. 아유, 지금도 너무나 무슨 얘기십니까, 아름다우신데. 원장님. 예. 네. 지금 며느님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며느님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좋으신가요? 며느님이 계셔서. 아이 뭐 보시다시피 외모부터 참 믿음직한합니까? 예, 의사로서 믿음하고 네. 뭐 애들이라든가 집안 살림 또 큰 며느리로서 그 하는 모든 게 저로서는 참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니 명품 며느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거 최고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명품 며느리. 며느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렇게 또 아버님이 계셔서 원장님이신데 어떤 부분이 좋으신가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의료계에 계시니까. 네. 부담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죠. 뒤에서 항상 큰 나무처럼 계시니까 환자를 볼 때 어려운 거나 또 제가 한의사로서 일하면서 아버님이랑 같이 한 10년을 이제 뒤에서 지켜봐 왔는데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면허를 다 가지셨잖아요. 양방이나 그렇죠. 한방 네. 그 의사 면허증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한의사로서 편협되지 않도록 환자를 볼 때 이제 그런 편협되지 않은 사고를 가지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환자를 보면서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낸 것도 아버님 덕택이 많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정말 누구보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학과 이 한의학이 서로 거리를 조금은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양한방 협진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간단한 질병들은 한의원이건 병원에서 얼른 해소가 되지만요. 이제 중풍이나 뭐 만성적인 질환들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뵈면은 너무 안타깝죠. 마음도 너무 아플 때도 많고 그런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 한방적인 의료도 가지고 있고 또 양의학적인 의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에 비하면 뭐 박지성 선수가 오른발을 쓰다가 왼발로 결정적인 어떤 슛을 골 결정력을 뭐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두 가지 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모아지면은 질병 치료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양한방 협진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양한방 협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중풍 파트에서 먼저 신경외과 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양방적인 어떤 진단이나 정확한 어떤 그런 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동산의료원으로 환자를 의뢰를 했어요. 거기에서 정확한 진단을 얻어가지고 저희 한의원에서 침이나 한약으로 치료를 시행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동산병원으로 바로 입원이 되었을 때 이제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 한의원으로 들어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가정의학팀하고 같이
약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선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죠? 약선? 네, 약선.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좀 예, 비슷하게 약선. 네. 약선이고. 예, 약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뭐 배나 도라지나 호두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침에 이용하듯이 거기에서 더 발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의학팀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입원 환자들한테 이제 어떤 그런 걸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환자 사례에서 중풍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서 먼저 뇌졸중에 대한 어떤 약물을 처방을 받고 또 한의학에서는 한약을 또 처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가지를 복용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약물 치료나 환자 어떤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근데 예를 들면 중풍 환자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면은 중풍을 오게 하는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선행 질환을 쭉 치료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같이 복용을 하시고요.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어떤 현재 보이는 증상, 만약 예를 들면 중풍을 앓고 계시고 마비가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한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희 한의원의 어떤 치료 수단이 침이나 약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시행을 해 나갈 때 저쪽 그 양의학 쪽에서 나온 진단 처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약물 치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원장님의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데 질병이 발병됐을 그 후에는 양의학 그리고 조금 질병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의학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TV 메디컬 약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말 철저히 들어야 됩니다. 예. 만약 자기가 매일같이 한 30분씩 운동을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밥 먹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지요. 한 끼에 안 먹으면 허전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운동하는 것도 허전 안 하면 찝찝은 못할 정도로 그래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 편한 게 최고 좋습니다. 예? 뭐 운동이니 음식이 좋은 게 약이 어떻게 해도 자기 마음 안 편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원래 한방에서 7정이라 해요. 7가지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 절대로 막 모든 걸 참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지만은 신경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을 뭐 다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그러느니 이래 생각하는 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그 이은정 유영정 원장님,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 생각으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 뭐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웃으시면은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중풍의 한의학적 치료와 양한방 협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하나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치료법을 지향하는 의학과 한의학. 하지만 이 두 곳에서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라는 것인데요. 의학과 한의학을 통틀어 가장 좋은 중풍 예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압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아프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아프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한약은 한약대로 양약은 양약대로 이리 가는 안 되고 지금은 약간 그런 추세가 왔는데 협진이라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 돼야 내가 생각하기는 완전한 참 한국식 어떤 이양이 발전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